토니몰이 2023년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예측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6,02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5.2회전으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토니모리가 화장품인데 화장품이 좀 느린 게 대세인 것 같아요. PBR은 1.16으로 나타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080억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8% 증가했는데 재고 자산을 1.3% 증가시켰어요. 그 매출 증가보다 많이 증가 안 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원가 회계로는 기대치보다는 영업이익은 적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매출 원가가 조금 더 올랐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좀 낮게 증가를 했고 매출 총이익률이 0.5%로 떨어졌습니다. 판매 관리비를 3.1% 증가시켰는데 7.7% 감소를 했어요. 금액이 올라갔어도 매출에 비해서는 그 판매 관리 비율은 7.7%가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83억 원으로서 전년도가 그 매출이 늘어났는데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그러니까 한 900억 이상이 되니까 흑자로 돌아섰네요. 그래서 이제 원가 회계상으로는 1658.2%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1% 상승했고요. 생산성 상승했고 그동안에 제가 그 표현 안 한 것 중에서는 그 율을 여기 왜 뽑아 놓느냐 하면은 요게 이제 계획하고 이 예측할 때 다들 그런 율들을 그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뽑아 놓는 건데 이 매출 총이익률에서 판매 관리 비율을 뺀 게 영업이익률이 되겠죠. 그래서 0.5 빼기 이 마이너스 7.7%는 뭐가 나오느냐? 플러스 7.2%그 영업이익률이 계산이 돼서 나오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스루폿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매출이 1,000억 원대면서도 매출 재료비는 149억 원이면은 재료비는 크게 들어가는 게 없다. 이게 화장품류는 6.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빼면은 매출 증가율에서 매출 재료비에서 그 매출 증가율을 빼면은 마이너스 11.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일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상, 비읍자가 제가 탈락을 시켰네요. 에러를 냈습니다. 스루폿 금액으로 20.1% 증가했고 그 다음에 스루폿 율로는 1.5%. 이 스루폿율은 예측할 때 또 써먹습니다. 그리고 운영 경비, 스루폿은 운영 경비로 다 몰아서 보기 때문에 9.4%가 증가해서 TOE 생산성은 1.1로서 그 전년도 1이면은 이게 거의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5,200만 원이었으니까. 그래서 무려 이 적자 5,200만 원이었는데 16,027%나 전환이익이 발생된 거예요.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6,600만 원이 적게 나오는 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이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스루풋은 그 재고 이익을 빼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및 상품을 묶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1억 원이 증가를 했고 원부 재료비만 감소를 했어요. 이 1억 원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게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고를 줄일 거냐 늘릴 거냐 하는 갈등
요거에 대한 이 상황 설명이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합니다. 매출원가 재료 비율이 10.2%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운영 경비는 9.4%가 증가했어요.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570억. 그거를 뺀 게 바로 그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278억 원으로서 25%가 가공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총 제조 비용에 대한 가공 비율은 65%로서 4.2%가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4.2%가 하락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 1번은 재고자산 명세에서 제가 뽑아낸 거죠. 아까 재고자산 명세를 보여드렸는데 근데 비성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어, 기호는 반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요것이 1억 원이어야 되는데 1억 6,300으로 되어 있으면은 매출원가를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이거는 거꾸로 또 줄이는 효과가 있게 되겠죠. 이것도 이게 전환이 돼서 마이너스 865가 나와야 되는데 471분이 안 되니까 다 마찬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2단계, 3단계 PQ 총 제조 비용의 갭도 1단계 갭의 금액과 일치는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추적할 길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일치는 시켰습니다. 그래도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봐서 이해를 좀 돕고자 한다면은 현금이 7억 6,300만 원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7억 6,300만 원 감소해야 되는데 6억 3,100만 원뿐이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현금 1억 3,200이 어디서 하늘에서 굴러 떨어졌냐? 그거이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은 요거 현금 흐름표에서 가져오는 건데 현금 흐름표의 마이너스는 환입이 되겠어요. 현금 흐름표에서는 재고에서 했던 거하고는 반대 표기가 되죠. 그, 마이너스로 됐으면 이제 환입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치를 합니다. 이 한마디로 3단계까지 뭔가 이 차이가 있는데 이 규모로 봐서 뭐 6,200만 원이라 그러면 자관 이 제로가 안 나오면은 뭔가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운영 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90억 8,700만 원이 집행이 돼 가지고 3.9% 증가했고 직원 수는 13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고임금자들을 많이 내보낸 것 같습니다. 평균 임금이 7,450만 원으로서 그런데 2021년도에는 7,100만 원이었는데 8명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6,400으로 크게 떨어졌었죠. 자, 이게 평균 임금의 굴곡이 너무 심하네요. 2023년도는 고임금자를 내보낸 것 같다고 해석은 되지만은 2022년도에는 월급이 깎였다기보다는 잔업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안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 뭐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10.1% 증가했어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픈율도 상승했으면은 전반적으로는 이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웁니다. 생산성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씩 차입금을 갚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정 이론은 에, 회전율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그 실업률도 상승했으면은 두 가지가 순방향이면은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 상승했을 때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 인상했음도 입증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은 수량으로도 회전율을 산출해서 상승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회사가 제시한 거를 보면은 화장품 단순 평균으로 20.4%가 원재료가 하락했어요. 전년도에는 뛰었지만은. 그리고 제품 가격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변한 게 없다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는데 판매 가격은 그대로 됐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은 입증이 되는데 아까 그 갭 1단계에서 나온 그 갭은 불투명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흐름은 뭐 좋다 이런 거지만은 그래서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그 실적을 감안해서 자 2024년도 판매 관리비 3% 증가했는데 5% 정도 증가할 것 같다. 인건비도 좀 올려야 될지도 모르고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제 월급도 올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뭐 등등. 그리고 도전적으로 83억 이익 났는데 우리 100%도 올려보자. 이런 야망을 가지고서 하면은 1279억 원 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요때 이제 매출 원가 513억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럼 제조 원가를 좀 해봐야 되겠죠? 생산 재료비 작년처럼 올라간다. 그리고 가공 비율은 또 좀 더 올라간다. 25%보다 28%. 그 다음에 그 재고가 1% 증가한다고 봤는데 5% 증가한다. 이렇게 봤을 때 매출 원가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그 회계한테 좀 영업이 우리 그런 계산할 능력 없어요. 중소기업으로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이 회계가 이런 기업일수록 그 회계가 그 내부 권력을 좀 휘두르는 그런 조직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계획을 세우고서 실행 플랜을 게임을 해보면은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 원가 사고 방식은 재고를 감안한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2 빼기가 4억 8천인데 적게 나오는데 영업은 우린 그런 거 모르겠다. 요거 그대로 다 더한 게 우리는 요거를 어떤 판매 가격이라 그러면 우린 12만 8천 원에 팔겠다. 회계는 모르겠고 그리고 판매에서는 영업의 입김이 세가지고 좋다. 12만 8천 원에 팔아보자. 그러면은 16,700원 남는다. 우리 계획만큼 나오고 격리 회계가 계산한 것보다 더 나오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재고를 5%를 증가시킬 경우에 그런 건데 재고를 5% 줄여라. 그 열받은 게 그 회계 책임자가 열받아 가지고 생산 공장장하고 뭐가 좀 술자석하면서 여보 좀 연말에 말이야 제 영업 애들이 영 못마땅해. 그 생산량 좀 조절해서 재고를 좀 줄여봐. 그래서 제폭을 5% 줄였다. 그러면은 16,700원 남는다 그랬는데 15,900원 뿐이 안 남더라.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은 뭐 시나리오 겸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준대는 그 원가액의 맹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 증감과는 전혀 무관한 스르프 관점에서 운영비용 9.4% 증가했는데 우린 많이 올리지도 않겠어. 10%. 그리고 이익은 좋다고 그 100%더 좀 이익을 내보자. 그러면은 이 스르픈율로 나눠버립니다. 이 금액을. 그러면은 1274억 원이 나와요. 요렇게 A 프레는 하나 잡고 B 프레는 스르풋은 재료비 기준이니까
요거 그대로 6.5% 그냥 간다. 그리고 이익만 좀 늘리자고 했으니까 재료 비율을 좀 낮추자고. 그러면은 그게 이 슬픈율이 86.2%였는데 87.5%로 증가를 시키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계획할 때는 전년도 실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이 1271억 원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회계 원가 기준과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운영 비용 기준에서는 이게 뭐 단가로 얘기를 하자고요. 12만 7,400원 나오는데 12만 7,100원 조금 차이가 있죠. 그 좋다. 우리가 뭐 장사하는데 우수리 떼고 12만 7천원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근데 그러면은 17,000원 나오죠. 원가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5.5회전만 제고회전율 성공을 만약에 시킨다면 매출이 다시 환원해서 얘기하면 1334억 원을 달성하면은 234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팍 늘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증가한 거로 그렇게 됐을 때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아까 조금이라도 감소했고, 그 다음에 원가 회계보다는 낮게 예가가 나오게 되는데, 예가가 높을 경우에는 특별 원인 변동을 또 별도로 찾아야 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39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뭐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새우 현금 순이익률로 8.8%, 4.5%에서 많이 상승했고, EMS 영업 전 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돈은 156억 원이었고, 최종 FEM 최종 번 돈은 9억 5,300만 원을 벌었다. 회계상으로 당기순이익이 6억 66억이었는데 실질적 최종적으로는 9억 5,300만 원 돈을 벌었다. 왜 돈을 벌었다고 표현하냐 그러면은 그 이자 부채를 좀 갚았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캐펙스에 또 76억이나 그 자본적 지출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다 벌어가지고 이런 돈도 좀 투자를 할 돈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업 활동에 대한 것 말고 그 결과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채권자가 27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기 레버리지율이 떨어졌죠. 이자 포함해서 가져간 거겠습니다만은 이자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5.8%로. 어, 이익 배당 없습니다. 2021년에 312억 원의 유상 증자 및 전환 사채 에, 그 전환이 있어가지고 312억 원의 현금이 들어온 거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주가는 6,360원으로서 2023년 연초보다 1,980원이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이 1 이하에서 1.16으로 상승했습니다. 위에 있는 임팩트라는 게 이제 제가 미래의 가치라고 명명한 표현인데 41.6%가 상승했죠. 이게 이런 게 좀 올라가면은 주가도 좀 올라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주 내역이 있습니다. 배씨네군요. 그러면 정 씨는 아마 뭐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자제분들인 거 개인 회사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